오늘의 사연은 위험한 아빠 여친의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저 이렇게 4식구예요. 저희 아빠는 불쌍하게도 23살 때 미혼부가 되셔서 혼자 저를 보살피면서 키워오셨어요. 저를 겨울에 만났다고 해서 제 이름이 겨울입니다. 아빠답게 이름도 단순하게 지으셨죠. 법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엄마 아빠이고 아빠는 제 오빠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다 절 늦둥이 자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는 홍길동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아빠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딸이지만 엄마한테 버림받은 절 지금껏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엄마하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나 가끔 연락하는데 자유분방한 성격이 엄마는 한 번 결혼하시고 안타깝게도 이혼하셨어요. 엄마한테는 아빠 다른 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만 같아서는 엄마와 아빠가 재결합해서 같이 살길 바랬지만 두 분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또 결혼은 현실인데 아빠는 결혼 전력이 없는 반면 엄마는 결혼했다 이혼하고 자식도 3명이나 딸려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빠가 손해이고 아깝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새로운 여자도 못 만나고 만나는 여자마다 개떡 같은 여자만 걸리고 어쩜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지 제가 아주 아빠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야말로 핵지존 역대급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시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겨울아, 우리 겨울이 새엄마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할머니는 매우 조심스러운 게 혹여나 새엄마 들어오면 제가 못되게 굴거나 반항해서 속 썩일까봐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결혼하면 어차피 저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굳이 제 의견이 중요한가 싶기도 했어요. 아빠가 혹시나 나 몰래 연애하고 있었나 배신감이 살짝 느껴진 것 빼고는 제가 초딩 어린애도 아니고 늘 아빠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저를 꼭 껴안으시며 착하고 기특하다 하시고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감동 주시는 할머니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빠도 나중에 제게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겨울아 할머니한테 말씀 들었지?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아빠는 그 사람이 내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거기다 제가 대꾸했죠.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외모와 몸매가 합격했을 테니 1차 통과했을 테고 성격과 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맘씨까지 2차 검증도 모두 끝낸 거 맞는 거야? 일단 만나봐. 전에 만났던 아줌마들하곤 다를 거야. 진짜 천사라니까? 하지만 허당인 아빠가 영 불안한 게 제가 그동안 아빠를 만났던 여자들을 아는데 외모 반반하고 몸매 좋은 거 빼고는 싹 다 아니었거든요. 맨날 돈 뜯기고 사기당하고 술 먹고 욕하는 이상한 여자들만 걸려서는 이번에도 겉모습에 속아 맘씨까지 떠리로 넘긴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빠는 진짜 이번엔 다르다고 분명 저랑 좋은 사이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네요. 안녕. 내가 겨울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인형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네. 나도 평소 겨울이처럼 예쁜 딸 갖고 싶었었거든.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하는데 오, 아빠. 이번엔 좀 멀쩡한데? 전에는 어디서 좀 놀았다 싶은 여자들만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인상도 좋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35살 4살 차이로 엄마 되기에도 딱 좋은 나이였네요. 직업도 카페 사장님이라 했습니다.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 진수성찬을 조신하게 먹는 아빠 여친은 가족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로 아빠 여친은 아빠랑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부침성이 좋은지 저도 마음에 들더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바로 이혼해서 동생 3명이랑 같이 살고 있던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곤 했던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좀 씁쓸할 것 같아 엄마랑 통화할 때 굳이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아빠가 결혼 전제로 여자를 만나고 있단 걸 알더라고요. 하긴 둘이 대학 시시라고 했으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축하해주는 게 맞지. 근데 아빠한테는 좋은 여자가 너한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처음이라 잘해주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있음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엄마도 사실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 바닥 생활을 몸소 깨우치셨는지 제게 당부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약속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왔는데 현관에 아빠 여친 신발이 있어 오늘도 왔나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옹기종기 모여 과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너도 어서 와라. 언니가 과일 이것저것 사왔는데 아주 꿀이다 꿀. 같이 와서 먹자. 내 옷만 금방 갈아입고 나올게요. 라고 말씀드린 후 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제 방 안에서 후다닥 하며 방금 민갈한 아빠 여친의 모습이 보이질 않겠어요? 저도 모르게 으아 하는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빠 여친도 놀란 듯 애써 표정 관리하며 제 방을 나오는데 덩달아 놀란 아빠와 식구들이 보며 아니 자기야 화장실 간다면서 왜 겨울이 방에서 나와? 이상한 듯 말하자 아빠 여친 당황해하며 아니 그게 내가 사실은 겨울이 방이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예뻐서 좀 구경하다 보니까 미안해 겨울아 언니가 실수했다. 진짜 미안 하며 제게 사과를 하고는 쏙 빠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이없게 쳐다보자 아빠가 상황을 수습하며 절 꼭 껴안아주고는 오구오구 우리 딸 아직 아기네. 많이 놀렸죠? 언니가 미안하다니까 너무 맘 쓰지마.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용돈 줄 테니까 언니 좀 봐주자. 라고 능글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순간 빈정이 확 상해서 소리 질렀네요. 왜 언니가 잘못한 거 아빠가 용돈 주면서 봐달라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이럼 나중엔 딸은 안중에도 없겠네. 하며 확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 안에 뭐 건드린 거나 없어진 거 있나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다만 침대 위에 이부자리가 좀 흐트러졌을 뿐 그거 외에는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분명히 아빠 여친이 후다닥 하는 걸 봤는데 뭐지 싶었네요. 저는 뭔가 찝찝해서 문을 잠그고 다니기로 하고 아빠 여친한테 다음부터 조심해달라고 한마디 한 뒤 방으로 들어와 시간 보내다 잠자리에 들었네요. 근데 잠이 막 들었을 때쯤 으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 비명을 듣고 가족들이 모두 제 방에 와서는 절 걱정하는데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 할머니한테 안기고는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날 막 쫓아와서 나를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뿌리쳤는데도 흉측한 얼굴로 자꾸 어딘가로 가자고 끌고 가는데 너무 무서웠어 하고 무서움에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잠깐 가위 누인 것 같은데 뭘 그런 것 같고 그러냐고 막 놀리고 할머니는 저를 토닥이면서 재워주고는 제가 잠들자 가셨던 것 같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도 제 악몽은 멈추질 않았어요. 평소 공포영화를 즐겨보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자꾸 어딜 가야 한다며 계속 제 꿈속에 나타나 절 괴롭히는데 무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악몽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네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해서 병원도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단 말만 듣고 왔어요. 아빠랑 아빠 여친네 가족이랑 상견례를 한다는 결정이 나고 좋은 소식에 다들 들떠있는데 오직 저만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네요. 아빠 여친은 절 걱정스럽게 보며 겨울아 많이 아픈 거야? 너무 말랐다. 악몽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며. 아니면 언니 잘 아는 지인 중에 정신과 의사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볼래?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발끈했네요. 아줌마 지금 제가 정신병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새 시험 기간이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 좀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며 예민하게 쏘아대니 그때 아빠가 이놈 하며 어른한테 그게 무슨 못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저한테 뭐라 다그치는데 그때 제가 기가 허해져서 착각을 했던 걸까요? 가족들 틈속에 있던 아빠 여친의 입꼬리가 사르르 위로 올라가며 미소를 띄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위험한 아빠 여친의 순간 온몸을 파고드는 소름이라니 쎄한 기운이 돌며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악몽이 시작된 이후로 지독한 두통에 시달렸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며 아파서 학교에서 잦은 조퇴와 결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상한 건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중3이고 이제 곧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신경성으로 예민해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시름시름 앓자 가족들도 제 걱정에 밤잠 못 이룬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아빠와 아빠 여친의 결혼은 착착 진행이 됐어요. 상견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쳤다 하고
식장 예약이다. 예물 예단 어쩌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잘 진행이 될까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빠는 절 걱정해서 제 몸이 나아진 다음에 상견례며 결혼 준비며 호래비로 늙어 죽을 자식이 걱정됐던 조부모님과 아빠 여친 쪽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걸로 알아요. 아빠는 낮에는 피곤하게 일하고서 밤에는 제 간호에 힘썼는데 참 아빠한테 끝까지 도움 안 되니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 앞에서 차마 아빠 욕은 못하고 그게 다 개념 없는 아빠 여친 때문이라며 그쪽으로 아빠 목까지 욕을 몰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괜찮다며 말하고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할머니가 놔두고 간 죽을 한 숟갈 뜨던 찰나 죽이 생각보다 뜨거워 놀라는 바람에 통째로 침대에 엎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하는 제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며 뛰어왔고 저는 엄마와 통화한 걸 들킬세라 엉겁결에 휴대폰을 끄는 후 물티슈로 침구를 닦았네요. 그러자 할머니 제 상태를 살피시며 한숨 돌리시고는 죽 끓인 걸 좀 더 따줘서 별로 안 뜨거웠을 텐데 감각도 예민해진 모양이다. 물티슈 두고 어여 일어나봐. 베개랑 침구들 다 빨아버리자. 하시며 이불을 걷으시고는 이어서 침대 커버를 벗기려 매트리스를 드시는데 그때 이게 뭐지?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까끌까끌한 게 뭔가 잡히는데 잠깐만 하시며 손을 매트리스 밑으로 깊숙하게 넣으시는데 그곳에서 할머니는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고 뒤로 놀라 자빠지셨습니다. 저도 그걸 보는 순간 확소름이 돋으면서 할머니 곁에서 부들부들 떨었네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람 형상의 집인형에다 제 사진을 놓고 수십 개의 바늘로 뚫은 일명 사극에서나 볼 법한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믿기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악몽을 꾸고 아팠던 이유가 설마 다 저주 인형 때문이었던 건가 싶어 섬뜩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대체 이 흉측한 걸 누가 제 방에 갖다 놓은 건지 치를 떨며 이를 가시더라고요. 순간 할머니랑 저랑 같이 떠올린 사람. 바로 아빠의 여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의논하시고는 당장에 모른 척하며 아빠와 아빠 여친을 소환했고 천사 같은 얼굴로 생글거리며 아버님 어머님 예비 며느리 왔어요. 라고 꼬리 흔드는 아빠 여친에게 한 바가지 물을 끼얹으며 저주 인형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제 사진이 있는 저주 인형을 보며 놀라고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아빠 여친은 시치미를 떼며 자기는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 발뺌하는데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비꼬시더라고요. 뭐 이게 뭔질 몰라? 경찰 불러 지문이라도 채취해줘. 에라이 독한 것. 더 이 흉측한 거에다 우리 손녀 놓고 바늘 꽂은 거. 네 얼굴에도 한번 꽂아주랴. 도대체 왜 침대 밑에다 이런 짓을 한 거야? 저주라도 걸고 우리의 죽이기라도 할 셈이었어? 하늘의 도움으로 알아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에다 어떤 흉측한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 아우 무서운 것. 어쩜 감쪽같이 이런 일을 저질러?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 저주 인형 우리 딸 침대 밑에다 놨다고? 혹시 그래서 우리 딸이 당신 저주 때문에 아팠던 거야? 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딸한테 저주를 걸 수 있어? 아빠 여친은 가족이 모두 범인임을 확신하며 몰아붙이자 더 이상 아무 얘기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아빠의 해명 요구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악에 바친 욕설을 가만히 듣고 있다. 갑자기 저를 매섭게 쏘아본 후 저주 인형을 갖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뒤쫓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갑자기 북받쳐오는 눈물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젠 다 끝났다며 괜찮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허탈해하며 주저앉아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노발대발하시며 어디서 그따위 것을 데려왔냐고 결혼 다 물리라고 우리 손녀 해하려는 양 따위하고는 절대 결혼 못 시키신다며 하셨네요. 그러자 아빠도 제 앞에서 우시면서 여친이 평소 미신이랑 흑마법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저주 인형을 우리 딸한테 사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딴 건 다 괜찮아서 저도 결혼까지 맘먹었던 건데 결혼해도 우리 딸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 난 진짜 왜 맨날 이런 여자만 걸려? 하며 망연자실해 하시는데 뭐 암튼 전 아빠 덕분에 저주 인형의 저주까지 경험한 사례자가 되었네요. 아빠의 여자보는 눈이 최악이라는 걸 이번 계기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맘에 걸렸던지 침대를 비롯한 제 방에 있는 가구들을 몽땅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끔찍한 악몽과 저주에 시달렸던 저는 신기하게도 저주 인형이 없어지자마자 금세 회복해 전처럼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여친은 아빠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라도 길을 쓰고 찾았지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어디에도 없더래요. 보니까 상견례 때 부모라고 나온 사람들도 대행업체에서 돈 주고 데려온 것 같다는데 법적으로는 딱히 여자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어 아빠의 결혼은 우프게도 위약금만 물어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이번 계기로 본인한테 제일 소중한 건 저라고 저랑만 평생 살겠다고 하는데 전 냉정하게 됐다 끊었습니다. 얼른 아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 할 듯 싶은데 어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그분은 역대급 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오싹해요. 왜 저주 인형을 제 방에 놨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그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 알 길이 없어져서 좀 짜증나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제 리얼 실화 사건입니다. 아빠 사연은 감동이었는데 제 사연은 공포가 되었네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무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이만 물러갑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순간 온몸을 파고드는 소름이라니.